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전 세계가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왜 이럽니까? 왜 변덕스럽게 이렇게 관세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평생 국제 정치를 해봤는데요. 네.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저는 엄청난 괴물이 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일기 때 겪었지만 일기 때가 약간의 돌풍 뭐 그렇게 보면 지금은 완전 태풍급이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나름대로 절치부심해서 이 준비된 것이다. 매일의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철학은 확실합니다. 철학이. 뭐냐면 이 관세는 미국을 되살릴 유일한 무기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관세를 치고 나가는 거는 미세 조정은 있지만 결코 없어지거나 네. 그렇게 달라질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트럼프를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 또 중국한테 저렇게 쫓기고 된 것은 바로 특별히 적국도 그렇지만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이 네. 미국한테 안보의 무임승차를 하고 시장도 갈취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되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은 그 입장료를 내라 이제. 아. 그러니까 미국의 옛날처럼 공짜로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입장료는 원래 같으면 매우 비싼데 네. 반으로 깎아준다. 지난번에 표 보셨죠? 네. 반으로 깎아준다입니다. 예. 미국이 착해서. 야, 이게 관세부가 이게 사실은 뭐 진짜 뭐 사랑스러운 단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90일간 유예를 또 했지 네.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본인의 어떤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예, 저는 자신의 이익하고도 관계된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네. 행위는 다른 나라 같으면 또는 미국의 과거 같으면 한 개만 잘못해도 사실은 물러나야 될 정도의 큰 탄핵 일인데 같은, 네. 사실은 재선까지 됐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오히려 공직자들이나 대통령에게 필요하고 있는 윤리적 최소 조건을 자꾸 내린다. 기준을 내려버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확인해 봐야 되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90일을 유예해 줬냐. 네. 채권이나 뭐 주식 시장도 있지만 중국한테 먼저 때리면서 다른 국가들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잘 생각해서 미국한테 갖다 바쳐라.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협상 전략이다 이거는. 근데 중국처럼 다른 나라는 때릴 수 있는 지렛대가 별로 없어요. 특히 동맹국이나 우방국은. 네. 그러니까 중국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지금 일본, 한국, 인도, 영국, 호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유예하는 것은 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데 중국 얘기하셨는데 네. 중국은 뭐 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도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트럼프 돌아올 걸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준비도 준비인데 구조를 보시면 왜 중국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을 할 때 관세나 보복을 할 때 누가 누구한테 더 의존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한테 안보하고 시장을 많이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 협상할 때 밀리잖아요. 예.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의존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미국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게 한 34% 됩니다. 경제에, 예. GDP에.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였는 건가요? 엄청 줄였고요. 네. 중국은 몇몇 부분에 약점이 있지만 사실 국내 시장 안에서 뭐 자급자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미국은 사실 중국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 맞불 관세를 하니까 미국이 해운사 입항 뭐 수수료도 내라 그러고 네. 뭐 코로나 관련된 카드도 다 꺼내 꺼내고 들었는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먹힐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미국이 제조업의 영향 사실 이렇게 미중이 격돌을 해도 매년 무역액은 매년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많아지고 두 있습니다. 나라가요. 두 나라가 이게 이렇게 일종의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하는 말이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협상 곧 끝날 수 있다. 3, 4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두 번째를 더 중시합니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번 흔든 다음에 네.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몰아붙이다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1기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두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네. 그걸 지금 1차 때 당해가지고 거의 브라질로 옮겼는데 네. 중국이 아마 미국의 그 대두를 생산하는 곳이 대부분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도 대량 미국에서 수입해 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저는 꽤 있다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대두 이런 것도 생각 다 하고 있었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략이 미국 스스로에도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지금 물가도 그렇고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계속 할까요, 트럼프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제 정치학을 평생 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 처음 봤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이 과거에 이러한 그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이용한 것들을 꽤 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는 그래서 산 이름까지 바꾼 맥킨리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닉슨이 10%의 관세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고 거죠. 미국의 경제에 실제로 막 오히려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맥킨리 같은 경우에 시작하면서 바로 접었거든요. 자기가 존경한다는 가장 존경한다는. 트럼프는 뭐냐면 이번에는 막다른 골목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신앙이거나 일종의 자기의 시대적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적어도 당분간은 세계가 이렇게 흔들려도 할 것이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네. 내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기본 깔고는 것은 10%다. 예. 10% 보편 관세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지금 미국 안에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불확실하다 이거 경고를 하면서 기준 금리 얘기를 하니까 해임해 버리겠다. 트럼프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지금 의회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명령인데 네. 이 행정명령이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전시 또는 적어도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반작용도 많은 게 미국이 지금 매주 전국에서 트럼프 손 떼라 내려가라. 우리한테 배운지 모르겠지만 이 내부의 여론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중요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우리 윤석열 겪으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왔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가장 뭐 또 우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관세 압박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관세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부적절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손 떼라. 네. 이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다. 근데 지금 행보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번 주부터 두 장관이 또 가잖아요. 경제부 또 산업자원부 장관 가서 뭘 한다는 거죠? 이게 관세 협상 무슨 터전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네. 트럼프가 지금 급하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 지금 얼마나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한국 같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조기 5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영국 이 5개 국가는 미국의 말 잘 듣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큰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왜 머리를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른 나라 하고 어떻게 하는 걸 보려면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핑계대기도 좋지 얼마나 않습니까? 좋습니까? 예, 저는 권한 대행일 뿐입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50일도 안 남아서 40일입니다. 그러면 탄핵 안 당해도 그런데 유엔은 90일입니다. 예. 그러면 새 정부가 들었어도 30일이 있습니다. 말하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사실? 앞에 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하. 그것이 앞섰다. 현재 재판관 임명과 똑같은 맥락이다. 그 대외 정책. 아. 근데 그거는 권한쟁의로 지금 막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가서 미국한테 약속해 버리면 예. 이건 다음 정부에게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목을 조르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목조론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예. 최상목은 그나마 뭐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 다음 정부가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한 게 다행인데 네. 지금 한덕수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한테 맞서지 않겠다 그랬어요. 벌써 졌어요. 협상하러 가면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미국한테 맞설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 개인적 어떤 욕심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행 체제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제외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코리아 패싱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뭐 예컨대 아시아 순방에서도 다 빠졌었고 네, 네. 미국이 최근에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우리 국방부 차관 김성호 차관 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코리아 패싱 사실 이미 일관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관리만 하고 우리는 뒤에 있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든지 어떤 거는 자기가 유리하니까 지금 월권을 하고 네. 어떤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가지고 유지해야 될 부분은 빠지고 지금 다 안 맞잖아요. 네. 특히 제가 또 다른 걸 지난주에 기자회견한 게 뭐냐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미일 국방장관이 그러니까요. 한반도를 예. 전구로 만들겠다. 예, 전혀 이거는 자기들이 뭔데? 그러니까 그걸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부적절하다고 네. 한대행 정부는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흠. 부적절하다고. 안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지금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왜 한반도까지 다 전장구역 전구로 만듭니까? 저기들이 뭔데? 게다가 더 부적절한 건 뭐냐면 예. 이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작년에 협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국회까지 통과를 했는데 네. 전화할 때 마치 재협상을 해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말도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럼요. 예. 바로 얘기해. 우리는 이미 끝났다. 나중에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뭐냐면 출발이 우리는 했다. 사실 그거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벌써 해줄 것처럼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한 번에 불러서 원스톱 쇼핑 해야겠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관세하고 방위비를 묶어서 하는 게 맞는지 원스톱 패키지 카드. 네. 그게 트럼프한테는 좋아 보이는데 우리한테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국이 뭐냐 그러냐면 예. 조기 협상국 하면서 이거는 참 좋은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근데 미국한테 좋은 거. 근데 미국이 좋다는데 우리한테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스톱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데요. 이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내리고 분담금을 내리고 우리 생각은 그렇죠. 트럼프의 세계관을 그건 희망회로일 뿐이에요. 트럼프는 다 한목에 한 번에 뽑아내겠다. 이게 트럼프 방법. 그게 원스톱 패키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스톱 패키지죠. 아니 그러니까 이 원스톱 패키지 얘기하면서 이번 주는 두 사람의 장관이 가지만 혹시 한덕수 대행이 직접 트럼프 보러 가는 거 그 부분 얘기 방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사람 간복의 달인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내서 네. 뭔가 성과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뭐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간보잖아요. 아하. 심판이 들어갈까 말까 차라리 지금 관두고 뭐 하든지 지금부터 사실은 선거 관리 내각인데 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차라리 그만두고 출마를 네,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간보기를 계속 하고 그리고 있다. 저는 국회는 민주당이 예. 앞서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탄핵 안 합니까?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미 엄청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미래를 지금 인질 삼는 건데 이 지금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만약에 뭐 대만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입하는 등등의 얘기도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담론이 와싱턴에서는 대만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왜냐? 지금 무역도 중국을 못 때리고 다 안 맞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남은 거는 대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대만을 건드리면서 하는 말은 한국하고 일본이 대만을 책임져야 된다. 또는 적어도 미군이 빼가지고 대만. 근데 미군 빼서 대만에 들어가는 건 자기 군대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여기가 기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주한미군을 뽑으면 그 공격은 주한미군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고요. 예. 두 번째는 주한미군은 육군이에요. 예. 육군 중심인데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는 말은 이거는 한국을 끌고 가기 위한 미국의 아하. 개입론자들의 그냥 미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만 유사시 한국 개입 반대라는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빠져야 된다. 예. 근데 그 자체가 미국을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 입장을 분명히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네. 이걸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40여일 대선 남았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그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막 중요하잖아요. 외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대만 문제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 전문가시니까 의원님이. 근데 윤석열 정부가 네. 윤석열이 가장 많이 지지를 잘하고 있다고 받았던 게 외교고. 그렇죠. 근데 한미 뭐 동맹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많이 지지자들 했습니다. 사이에서 지지자들 제가 보기에는 외교를 완전히 망쳤거든요. 망쳐놓은 건데.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었고, 네. 그럼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저자세 외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가오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얻고 네. 매우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정부가 돼야 된다. 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 속에 한일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그러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의해서 압박받는 국가들의 연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뭐 인도나 뭐 그렇죠. 다른 이런 나라들 사실 이런 예.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말 중요한 외교적 과제를 받은 거네요. 새 그렇죠. 정부가 들었으면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네. 다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그래서 제가 같은데요. 세 가지 목표를 예. 표를 냈어요. 늦게, 네, 함께, 네. 당당하게. 늦게 함께 당당하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해가 너무 세니까 됩니다.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게 좋고요. 예. 함께는 연대고요.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국력이 경제력은 10위권이고 군사력은 5위권이란 말이에요. 이 대표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늦게 함께 당당하게. 아 요새 표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조기 대선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네, 예, 좀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게 뭐 좀 토론이 많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내냐 마냐. 개인적으로는 저는 독자 후보를 네. 지지했는데요. 당론으로 정해졌으니까 뭐 따를 텐데요. 왜냐하면 3당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민주정부가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민주당 이 대표께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른다고 했으니 보다 진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내다가 네.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뭐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정치 거래다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이렇게. 그거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예.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지금 옆에 있긴 한데요.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어요. 예, 제가 예. 좀 읽어보려고 저 제목도 좋고 분쟁 지역을 읽으면 세계가 보인다. 아마 분쟁 지역 10개 세계 10대 분쟁 지역을 좀 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교수 시절에 네. 책빚을 졌다가 제가 바쁜 가운데도 완성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러우 전쟁하고 가자만 알고 있지만 어떤 전쟁은 수십 년 동안 네. 계속되고 있는 뭐 수십 개 분쟁 중에 10개 분쟁을 제가 정리한 건데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민주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네. 전쟁 후보 지역 중에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아까 대만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외국에서는 더 위험한 곳을 한반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 지역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분쟁 크게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고 또 가자 지역이 지금 지구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있겠고. 있습니다. 그거 네. 말고도 10대 뭐 분쟁 중국과 지역. 인도, 아하. 그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하. 뭐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내전이라든지 네네. 미얀마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서 아니 뭐 분쟁 일어나는 거 좋아하는 게 사진도 아니고 많고 제가 꼭 볼 건데 분쟁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협력이 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은 훨씬 더 가능해졌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이 러우 전쟁하고 가자 전쟁에서 유엔이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유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그 없어요. 말은 못합니다. 뭐냐면 우리한테 예. 불행 유엔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작동했는데 없어진다는 말은 전쟁이 쉬워지고 생긴 전쟁은 멈추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큰 두 군데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우리 전 세계가 평화롭나 이런 말은 절대 못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이것도 쭉 지속될까봐 걱정스럽기도 그렇죠. 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 책을 뭐 주셨고요. 바쁘신데 어떻게 이걸 하셨습니까? 예, 뭐. 의정 활동 예, 예. 하실 때 되게 바쁘신데요. 의정 활동 안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10개월은 진짜 예.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불가님 이 책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준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